세무서가 참고인으로 부르더니 끝나고 나니 수십억대 세금이 날라왔습니다.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지고 2심에서도 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세금은 매기는 절차부터 잘못됐다며 1, 2심 판결을 파기했고 결국 그 세금은 이자까지 붙어 한 푼도 빠짐없이 의뢰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세금 한 번이라도 신경 써본 분이라면 이 사건 꼭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세무당국한테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뭘 챙겨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기 변호사입니다.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이 회사 대표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 이 임원에게 흘러간 2014년 개인소득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임원의 소득으로 잡고 종합소득세를 매겼습니다. 조사를 받은 건 회사 대표인데 정작 그 과정에서 임원 개인한테까지 별도의 부가처분이 떨어진 겁니다. 그 처분은 시점을 달리해 두 차례에 걸쳐 나왔고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임원 입장에선 억울할만 합니다. 본인은 그냥 대표 조사에 참고인으로 몇 번 불려간 게 전부였고 세무조사 대상자도 아니었는데 정작 자기 앞으로 세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무당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임원을 조사한 게 아니고 대표를 조사하면서 참고인으로 잠깐 물어본 것뿐이다. 그러다가 확인해보니까 내일 세금이 있어서 대표에게 좀 더 물어본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무조사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 그런 건 임원한테 별도로 해줄 필요는 없다. 실제로 1심도 2심도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인 조사였으니 절차 위반은 없다라고 봤고 이 임원에게 따로 세무조사가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바로 이 지점을 임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평안이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는 형식만 보지 말고 실질을 보라고 한 겁니다. 핵심은 세무공무원이 임원한테 무엇을 어떤 강도로 어떻게 물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인 조사는 단순히 대표일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임원이 어디에 썼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왜 누락했는지, 세금을 피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지인들을 통해 어떻게 현금으로 바꿨는지까지 캐물었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 귀속, 신고 누락, 자금 사용처, 조세 회피 의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겁니다. 게다가 그 무렵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는 이 돈은 임원의 소득이니 과세 대상이다 라는 결론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임원이 변호사한테 받은 이메일과 임원이 개인적으로 써둔 메모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참고인 조사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세무서가 나한테 돈 얘기 한마디만 물어도 전부 세무조사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실 확인 질문은 참고인 조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 목적, 강도, 자료를 얼마나 수집했는지, 그 사람의 영업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어디까지 건드렸는지를 종합해서 사실상 그 사람 본인에게 세금을 매기려는 조사로 평가되는 수준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형식은 참고인이라도 실질은 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라는 겁니다. 다툼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평안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형식이 참고인이든 뭐든 본래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서 임원 본인의 과세 문제까지 캐묻고 영업,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이면 그건 참고인 조사로 불렀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다. 법률에 규정한 세무조사에서 법률상 준수해야 하는 단계별 권리도 모든 단계에서 똑같이 보장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사 전에는 미리 알려주는 사전통지, 조사 과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적은 권리현장 교부, 대리인의 조력을 얻을 권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권리,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서면으로 받는 조사 결과 통지, 명목상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이런 권리를 모두 건너뛴 채 조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저희 평안이 주장한 쟁점은 이것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과세 예고 통지였습니다.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이런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걸 통째로 건너뛰었습니다. 이유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인 부가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만 남아서 생략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 예고 통지는 이런 세금이 나갈 거다 라고 알려주는 절차고, 과세 전 적부심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고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 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로 나왔다는 사정은 과세원 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지 과세 예고 통지 자체를 건너뛸 사유는 아닙니다. 세금에 관한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니까요. 거기다가 따져보니 관련 절차가 정리된 시점부터 기한 만료 3개월 전까지 예고 통지를 보낼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고도 없이 매긴 그 세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유였을까요? 대법원은 평안의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참고인이라는 형식을 떼어내고 보면 실질은 임원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였다. 그러니까 사전통지, 권리연장, 조사 결과 통지 같은 절차적 권리가 똑같이 보장됐어야 했다. 과세예고 통지도 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절차 위법을 전제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결론은 분명하게 정리됐습니다. 과세당국은 임원에게 매겼던 처분을 시점을 달리해서 나왔던 두 건 모두 전부 직권으로 환급을 했고, 임원은 이미 냈던 세금 수십억 원을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았습니다. 1심도 2심도 적법하다던 처분이 끝에 가서는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두 번 진 사건이었습니다. 세금의 액수를 다툰 게 아니라 그 세금을 매긴 절차를 문제 삼아 끝내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그냥 한 사람의 승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그 와중에 그 회사의 임원에게 별도로 세금이 매겨지고, 그 임원을 향한 조사를 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아 절차적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선례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분명하게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의미가 큽니다. 절차적 위법, 그러니까 적법 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끌어올린 최신 흐름을 저희 평안이 앞장서서 이끌어낸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이 실질적인 측면에 따라 판단을 내려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 판단은 참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갔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과세 문제를 조사받은 분들에게 중요한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라고 부를 때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누구에 대한 무슨 조사인지. 둘째, 나는 참고인인지 아니면 조사 대상자인지. 셋째, 질문이 단순히 조사 대상자의 한정한 질의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 소득, 내 자금 사용처, 내 신고 누락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닌지. 만약 질문이 점점 나를 겨누기 시작하면 그건 사실상 나에 대한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즉답을 서두르시지 말고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기록해두고 세무 대리인이 동석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거친 뒤에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그 전에 과세 예고 통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라는 이유로 생략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그 세금 부과처분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사건은 액수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겼는지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절차의 하자는 멀쩡해 보이던 처분도 통째로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다면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평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변호사였습니다.